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10-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다른 식으로 정의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태라는 것을 두 가지로 배웠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운 상태인데요. 연력학에 따르면 거시적 성질들의 값을 가지고 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V, TN 이런 값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하나하나의 분자마다 분자당 어떤 양자수들 혹은 파동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상태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n개의 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배열, 분자 차원의 미시적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PVTN으로 어떠한 상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각 분자들이 어떠한 양자수 혹은 파동함수를 가지고 있는가,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쭉 다 나열함으로써 또 하나 상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거시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미시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시 상태 한 가지를 나타내는 미시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시 상태 1, 2, 3, 4 등등등이 다 이 하나의 거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확산을 다루는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자가, 기체 분자가 한 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의 부피를 여기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거시 상태는 그냥 걔의 부피, V를 우리가 거시 상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미시 상태는 분자의 구체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V라고 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을 때 똑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상태지만 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미시 상태들은 전부 다 동일한 거시 상태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시 상태가 갖는 미시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 상태의 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통계적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배웠습니다. DS는 델타 Q 가역 나누기 T. 이게 원래 정의였는데요. 통계적 정의는요, 다소 다른 형식을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 상태의 수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KB라는 것은 볼츠만 상수라는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두 개가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둘은 대등한 정의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대등하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증명하지는 않겠고 그냥 이 통계적 정의라는 것이 동일한 정의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얘를 이용을 해서 엔트로피의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엔트로피의 통계적 정의는요. 하나의 거시 상태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것은 에너지가 일정해야만 합니다. 같은 에너지 상태에 있겠죠. 동일한 거시 상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확산 예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예제에서 우리가 미시 상태의 수를 어떻게 카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부피에 대해서 미시 상태가 몇 개나 된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주어진 부피를요. 격자를 쳐가지고 우리가 격자를 쳐서 칸을 만들고 이 하나하나의 칸이 부피가 V0라고 해서 분자의 부피 정도 되도록 우리가 격자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여기에 들어가 있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든지 어쨌든 이 격자 칸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이건 지금 제가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나, 어딘가 하나에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V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에 대해서 미시 상태의 수는 쉽게 V 나누기 V0 총 격자의 개수, 칸의 개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부피가 변화한다. 그래서 VI에서 VF로 변화하는 경우에 그때의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WI라는 놈은 결국 VI 나누기 V0가 될 거고요. WF라는 놈은 VF 나누기 V0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요. KB 로그 WF 빼기 KB 로그 WI가 되겠죠. 한 단계를 더 쓴다면 얘는 SF 빼기 SI가 될 겁니다. 그렇죠? 최종 엔트로피 빼기 초기 엔트로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식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묶어서 써주면 로그의 성질 때문에 WF 나누기 WI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식들을 이제 대입을 해주죠. 그러면 KB 로그 VF 나누기 VI가 됩니다. V0끼리는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N개의 이상기체 분자들이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N만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 결과 이런 식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를 얻게 되고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고쳐 써주게 되면 몰수로 써주게 되면 몰수와 기체상수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력학적 정의로부터도 동일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두 개의 엔트로피 정의식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이 정의 아래에서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였죠? 고립계에 대해서 ds라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정의식은 이렇게 쓰여지죠. S가 증가하면 W는 증가하고 S는 감소하면 W는 감소합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이것을 단조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수학적으로는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성질 때문에 dW도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미시 상태의 수가 고립계에 대해서는 항상 감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을 새로 쓴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또 보죠. 다시 확산 예제를 보겠습니다. 확산 예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입자가 하나 있고요. 이 공간, V1이라고 하는 공간을 얘가 차지하고 있다가 이 칸막이를 치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2라고 하는 공간으로 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딱 치운 직후, 정말 딱 치운 직후에는 얘가 V1만큼 공간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V2만큼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W는 결국 V1 나누기 V0가 될 거고요. 이때 W2는 V2 나누기 V0. 그리고 엔트로피는 당연히 KB 로그 W1이 되겠죠. 여기는 KB 로그 W2가 될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얘가 자발적으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작은 부피로 끼어 들어가는 과정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넓은 부피, 항상 좁은 부피에 있다가 넓은 부피로는 가요. 칸을 치웠을 때. 하지만 넓은 부피에 있는 애가 자발적으로 좁은 부피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과정은 지금 요 수식으로만 봐도 델타 S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델타 W 역시 증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미시 상태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력학 제3법칙을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칙은 뭐죠? 리미트 온도가 0으로 갈 때 엔트로피는 0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엔트로피라는 놈이 KB 로그 W인데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W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온도가 0으로 갈 때 미시 상태는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즉 T는 0일 때 오직 하나의 미시 상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고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체가 그림을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격자점마다 고체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격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평형 위치입니다. 여기가 가장 안정한 위치가 되겠죠. 자, 0켈빈에서는요. 얘네들이 다 가장 안정한 위치에 딱 굳어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0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짝의 진동은 합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위치 딱 여기에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0이 아니다, 고온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요 딱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벗어나고 이렇게 벗어나고 때로는 중심에 아직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적으로 진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진동할 수 있는 방향 또 진동할 수 있는 모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상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수의 미시 상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다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 엔트로피가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고 반면 이제 절대 0도에 도달하게 되면 딱 이렇게 가장 안정한 위치에 다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우에는 이 미시 상태의 수가 1, 즉 단 하나의 미시 상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잔류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분자들의 경우에는요. 온도를 0으로 가까이 보내도 엔트로피가 0이 아닌 애들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이 얘기는 곧 엔트로피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요 남아있는 온도가 0켈빈이 되어도 남아있는 엔트로피를 우리가 잔류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요건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0켈빈이 되어도 W가 1보다 크면 다양한 종류의 미시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그 경우를 우리가 잔류 엔트로피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요, 분자가 이렇게 생겼죠. 얘가 이제 고체를 이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얘들이 꼭 한 방향을 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가지 가능한 조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도 에너지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고체의 특성상. 그래서 결국은 이 CO 분자가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자가 N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N개라고 하면 N개의 CO 분자라고 하면 결국은 미시 상태의 수가 2의 N승 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엔트로피도 그러면 NKB 로그 2만큼 가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0이 아닌 거죠. 이게 온도가 0으로 갈 때에도 이게 이제 0이 아닌 그런 잔류 엔트로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트로피의 통계적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연력학적 정의로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 제3법칙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원래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깨지지 않을 법칙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통계적인 정의를 이용을 하면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엔트로피의 통계적 정의를 함께 깊게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통계적 정의를 조금 더 실제 모델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의미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